직렬 RC 회로의 전압 관계를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복수 평면에서 저항과 코일의 직렬 회로의 전압 관계를 살펴보고 RC 직렬 회로를 구성을 하여 전압을 측정을 해서 인가되는 전압과 저항과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들이 어떤 관계인지를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측정된 측정값을 이용을 해서 측정 데이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렬 RC 회로의 전압 관계는 그림 B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즉 A 회로에서 R과 C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교류 전압, 인가 전압을 V라고 하게 되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VR,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을 각각 VC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즉 VR은 그 실수축 플러스 실수축으로 존재하게 되고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 VC는 마이너스 J축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 전압의 합은 이와 같이 페이지합이 되는 겁니다. 페이지합. 즉 V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콘덴서 걸리는 전압의 페이지합.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삼각함수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계산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VR 더하기 VC가 단순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페이지합으로 계산이 된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RC 직렬 회로의 임피던스는 이와 같이 R 더하기 J, XC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R은 실수축에 XC는 허수축에 있기 때문에 전체 임피던스는 R과 XC의 페이지합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또 R제곱 더하기 XC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직렬 회로이기 때문에 각각 전류를 곱해주게 되면 바로 아까 방금 전에 살펴봤던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 저항에 걸리는 전압, 전체 전압 간에는 이와 같은 페이저 합에 의해서 관계가 형성이 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상은 여기서 세타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죠. 전류는 여기에 있고 전체 전압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RC 직렬 회로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식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전류가 전압보다 세타만큼 앞서갑니다. 바로 진상 전류가 흐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타는 아크 탄젠트 그 탄젠트 세타가 R분의 XC니까 R분의 XC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인가되는 전압과 전류는 세타만큼 위상차가 생기고 전체 인가되는 전압은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콘덴서 전압의 페이지합으로 된다. 를 확인할 수가 있고 또 RC 직렬 회로에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이와 같이 전체 전압을 임피던스 분의 저항값이 되고 왜냐하면 Z분의 V는 VR은 R 곱하기 I가 되겠죠. R 곱하기 I. 그래서 I는 바로 Z분의 V가 되니까 I 대신에 전체 전압과 전체 임피던스를 표현을 해서 그것을 나눠주게 되면 회로의 회로는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또 혹은 VC는 XC 곱하기 I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네. 자, 이상으로 RC 직렬 회로의 전압 관계를 살펴봤고 곧바로 실험을 하기 위한 실험 회로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10V 진폭의 1kHz 파형이 인가가 되면 0.033 마이크로페럿의 캐패시터와 1kΩ의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RC 회로에 인가가 합니다. 오실로스코프를 통해서 채널1은 전체 전압을 측정할 수 있게 연결하고 채널2는 그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또 전류의 위상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XC는
채널 안에서 채널 2를 빼면 되겠죠. 빼주게 되면 바로 코일에, 콘덴서에 걸리는 그 리액턴스, 용량성 리액턴스를 계산하게 되고, 이 양단의 전압을 우리가 측정을 해서 저항을 나눠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저항값으로 나눠서 얻은 전류를 가지고 나눠주게 되면 바로 용량성 리액턴스 XC를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R과 XC를 계산을 하고 또 VC와 VR을 각각 측정을 했으니까 우리 전압 관계식도 간단하게 그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RC 직렬 회로에서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입력되는 전압과의 관계를 실험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하고자 하는 회로는 이와 같습니다. 입력 단계에서 10V 진폭을 갖는 1kHz 파형을 인가를 하고 0.033 마이크로페럿과 저항 1kΩ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로스코프를 통해서 채널 안은 전체 인가되는 전압을 측정을 하고 채널 2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채널 1과 채널 2에서 빼주게 되면 바로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인가되는 전압은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과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페이즈 합, 즉 인가되는 전압 V는 루트 VC 제곱 더하기 VR 제곱이라는 것을 실험 결과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항값을 또 바꿔서 1kΩ 저항을 6.8kΩ, 실제 실험에 사용되는 저항은 6.7kΩ이 사용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항을 바꿔서 또 각각 콘덴서와 걸리는 전압과 저항에 걸리는 전압 사이를 측정을 하고, 또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위상은 이 회로의 전류 위상과 동일하기 때문에 인가되는 전압 전체 전압, 즉 채널 1과 채널 2의 위상차를 측정을 해서 세타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상각 세타와 전압과의 관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험 회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 회로는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033 마이크로페럿 캐패시터와 처음에 1kΩ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로스코프의 채널 안에 연결되어 있고 채널 2의 저항에 인가되는 전압을 측정하도록 투 채널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실로스코프와 신호 발생기 화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인가되는 전압은 지금 1kHz에 10V 진폭을 갖는 파형이 인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각각 채널에 걸린 전압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란색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압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금당 전압은 현재 2V로 되어 있고, 그리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채널 전압인데 이것은 인가되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널 2의 전압, 즉 전류가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저항이지만 위상은 전류 저항과 같기 때문에 전류가 전압보다 앞서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시간축을 줄여서 보면 이와 같이, 그래서 접지를 전류가 먼저 올라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전압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색 파형은 채널 1에서 채널 2를 뺀 그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각 그 저항과 콘덴서 그리고 입력 전압을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채널 1 전압은 10.2V 전압이 되겠습니다. 10.2V. 그리고
채널 2, 즉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2.24V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10.1 전압이 되겠습니다. 10.1 전압. 그래서 페이즈 합이기 때문에 인가되는 전압 더하기 인가되는 전압은 V인 제곱은 루트 VR 제곱 플러스 VC 제곱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압의 크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은 이제 끝에 가서 또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2V가 되겠고 채널 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2.24V고 두 전압의 차는 10.2V가 되겠고 네. 네. 그 다음에 현재의 그 전압과 전류의 그 위상차를 측정하기 위해서 일단은 매스 버튼, 즉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안 보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파란색, 하늘색 버튼이 전류고 노란색 것이 전압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전압보다 앞서는데 얼마만큼 앞서는가를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 커서 버튼을 이용해서 시간축으로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서를 전류가 그라운드랑 만나는 지점을 하도록 하고 위상을 측정할 때는 접지를 두 파형의 접지를 갖게 하고 눈금당 전압을 갖게 해줘야지 정확히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1V 정도로 눈금당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1V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접지랑 만나는 부분을 커서를 이동을 해서 커서 1을 여기다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커서 2를 또 이동을 해서 좀 더 크게 측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커서 1을 접지랑 만나는 부분으로 하고 커서 2를 그래서 보면 지금 커서 1은 여기 있고 커서 2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T가 약 228 마이크로세컨드 228 마이크로세컨드. 그래서 지금 현재 주파수는 1kHz이기 때문에 주기가 1ms가 되겠죠. 1ms, 즉 1000 마이크로세컨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RC 회로에서 전류가 전압보다 세타, 즉 1000분의 228 곱하기 360도 하게 되면 그만큼의 그게 바로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전류가 전압보다 앞서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측정한 그 세타 값과 전압과의 관계는 우리가 별도로 분석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저항값을 6.8K로 바꿔서 한번 또 전압과 위상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동일한 회로에 1kΩ 저항을 6.8kΩ, 실제로 우리가 실험에 사용된 저항은 6.7kΩ이 되겠습니다. 6.7kΩ으로 저항값을 바꿨을 때는 콘덴서와 코일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각각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은 마찬가지로 1kHz 10V가 인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하늘색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고 노란색은 채널 1 인가되는 전압이 되겠고 빨간색은 채널 1 빼기 채널 2, 즉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각각을 좀 측정을 해보면 채널 안에 걸리는 전압은 10.2V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지금 저항을 6.7kΩ으로 바꿨기 때문에 8.3V, 8.32V
아까는 2.24V였는데 1kΩ일 때는 2.24V였는데 8.32V로 더 많이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6.16V, 6.08V, 6.08V가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kΩ일 때는 저항이 1kΩ일 때는 10V, 10.1V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저항에 더 많은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콘덴서 양단에는 저항이 작아지는 것을, 걸린 전압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항을 1kΩ에서 6.8kΩ으로 바꿨을 때 이때의 전류와 전압의 위상차는 어떤가를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콘덴서의 전압은 필요 없고 위상을 할 때는, 그리고 현재 하늘색이 전류의 위상과 동일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지만 전류의 위상과 동일한 부분이 되겠고, 노란색이 인가되는 전압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 전류와 전압의 위상차는 바로 이 두 개의 시간차를 측정을 해서 주기로 나눠주게 되고, 거기다 360도를 곱해주게 되면 1kΩ에서 6.8kΩ로 바꿨을 때의 위상차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세타는 아크 탄젠트 R분의 XC가 되겠죠. RC 직렬 회로에서는. 좀 더 정밀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 반주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서를 이용해서 시간축 커서를 이용하고 채널안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접지랑 만나는 부분, 지금 현재 채널1과 채널2의 접지는 동시에 스코프의 중앙이 되겠고, 채널 안에 수직 이득 잔자는 눈금당 2V, 채널2도 2V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서 툴을 이용해서 또 변경을 해서 이렇게 보면 약 100 마이크로세컨드가 되겠습니다. 98, 100 마이크로세컨드. 그래서 주기는 1kHz니까 1ms, 즉 1000 마이크로세컨드가 되겠고, 두 파형,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는 98 마이크로세컨드. 그래서 우리가 각도로 표현하게 되면 1000분의 98 곱하기 360도를 하게 되면 1000분의 98을 100 마이크로세컨드로 하게 되면 대략 1000분의 100 곱하기 360도 하니까 이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는 36도의 위상차를 가지면서 전류가 앞서가는 거죠. 전체 파형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매 위상 파형이 전류가 전압보다 36도마다 앞서가는 거죠. 전류가 앞서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뒤를 따라서 전압이 그 36도 뒤를 따라서 앞서가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진상 전류가 앞서가는 것을 우리가 진상 전류 회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확한 분석은 이제 뒤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저항이 1kΩ일 때는 대략 위상차가 228 마이크로세컨드, 각도로 보면 대략 한 80도 정도 앞서갔는데, 회로의 저항값을 더 크게 하니까 전류가 약 36도 정도 위상을 앞서가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는 앞에서 살펴봤던 그 실험을, 측정 데이터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 RC 직렬 회로에서 R을 0.99kΩ, 즉 1kΩ 저항에서 실제 측정한 값이 0.99kΩ이고, 6.7kΩ 저항을 이용을 해서 0.033 마이크로페럿 캐패시터와 직렬 연결했을 때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측정하는 방법은 전압의 위상을, 전압과 전류, RC 직렬회로인 것은 전류가 앞서가죠. 위상에 세타만큼.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전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압은 세타만큼 뒤져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접지 기준축하고 만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때 시간을
스몰 델타 t로 커서를 이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 실험 회로는 주파수가 1kHz이기 때문에 1kHz 주기는 1ms, 즉 주기는 1ms 혹은 1000 마이크로세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분의 두 파형의 위상차를 해서 여기도 360도로 굽혀주게 되면 이것이 바로 세타가 되는 거죠. 세타. 그래서 지금 디지털 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그 커서 수직축의 커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기준점과 관계되는 두 지점에 커서 1을 넣고 커서 2를 넣어서 거기에 델타 t를 간단하게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해보면 228 마이크로세컨드 0.99 킬로옴일 때 저항이, 그리고 6.7 킬로옴일 때는 98 마이크로세컨드가 돼서 각각 82.08도, 35.28도.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인 것은 우리가 이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하지 않고 전압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전압이 전류보다 세타만큼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타는 아크 탄젠트 오메가 C R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저항값이 클수록 이 값이 더 작아지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 값은 이제 적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실험을 통해서 전압과 전류, RC 직렬 회로에서의 전류가 얼마만큼 앞서가는가 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두 개의 저항에 따라서 입력 전압을 우리가 10.2V라고 했을 때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2.24V 혹은 8.32V였습니다. 따라서 1kΩ 저항이 인가가 됐을 때 저항값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아니까 이것을 1kΩ로 나눠주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전류가 되겠죠. 회로에 흐르는 전류. 그것으로 우리가 그 전류로, 회로에 흐르는 전류로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을 나눠주게 되면 바로 그 용량성 리액턴스가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임피던스도 계산할 수 있고, 또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과 저항에 걸리는 전압 관계는 90도 이상차가 생겼죠. 그래서 VR, V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전압은 이 두 전압의 페이지 합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전압은 루트 VR 제곱 더하기 VC 제곱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2.24V고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이 10.21V니까 요 그 페이저 합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면 루트 2.24의 제곱 더하기 10.1의 제곱 해주게 되면 10.26V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가되는 전압이 10.2V니까 대략 인가되는 전압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저항값을 바꿨을 때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계산을 하면 8.32 제곱 더하기 6.08 제곱, 그래서 이 전압을 계산하면 약 10.3V 정도가 나옵니다. 10.3V. 그래서 대략 인가되는 전압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RC 직렬 회로일 때 전체 전압 V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의 페이지 합이다. 페이지 합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아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이상